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한 5시 정도 됐나? 오늘은 퇴근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주민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가서 뭐 인감증명서랑 뭐 이런저런 서류들을 꼈어요. 그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그래가지고 대출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 대출을 이제 처음 받아봐가지고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몰랐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한 8장 정도 필요했는데, 일부는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했고, 나머지는 이제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네, 주민센터 가서 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약간 표정이 좀 굳어 계셔가지고 뭔가 좀 안 좋은 일 있으신가 그랬는데, 제가 좀 쫄보 스타일이라서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금방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서류 띄고 뭐 해가지고 한 2,600원인가 돈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집에 와서 네, 오늘 좀 일찍 끝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서, 보이시나요? 흰머리가 이게 약간 뭉탱이로 이렇게 나는 정도까지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한 가닥씩 나는 거는 그냥 새치라고 쳤는데, 이제는 뭔가 흰머리가 날 만한 나이인 것 같아요. 다행히 유자 씨도 흰머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쌤쌤으로 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어제 밤에 일단 그 라떼를, 좀 큰 사이즈 라떼를 마셨고, 잠깐만 카톡이 오네. 큰 사이즈 라떼를 마시고 밤에 또 허니버터칩이랑 제로콜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랬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어제도 휴일이었다 보니까, 휴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월차 휴가를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늦게 일어났죠. 늦게 일어난 거에다가 라떼 마시고 콜라 마시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잠이 안 왔는데, 또 자기 직전까지 그 나의 아저씨, 요즘에 굉장히 빠져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봤더니 나의 아저씨 너무 재밌어서 일단 각성이 되고 늦게 일어났고, 뭐 카페인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제 거의 한 4시, 5시? 한 5시쯤 잠든 것 같아요. 출근을 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시간에라도 회사를 가서 그냥 회사에서 잘까도 싶었는데, 다행히 아침에 눈이 잘 떠져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전에도 이제 말일에는 보통 일찍 끝내줬었어가지고, 오늘도 오늘 왠지 그냥 일찍 끝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만 더 버텨보자 해서 출근을 했던 건데, 다행히 또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네, 다행이네요. 피곤했는데 또 집에 오니까 안 피곤해요. 약간 피곤하긴 한데 회사에서 피곤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제 저한테 선택권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 회사에 있을 때는 졸리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몰래 조금 졸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 4시 45분이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상은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020년이 끝났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아마도 유튜브라도 안 했으면 정말 더 많이 허탈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유튜브라도 안 했으면은 저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대충 뭐 회사 다니고 게임 좀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라서, 다행히 유튜버라도 조금 해서 지금 말일인 이 시점에 조금 뭐랄까, 올 한 해를 완전히 막 살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못 지킨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히 살이라도 조금 빠져가지고, 아마 지금 말일에 아마 93, 4kg 이 정도 상태로 이제 말일을 맞았으면 더 좀 씁쓸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재니까 86kg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거의 93에서 따지면 한 7kg 빠진 거죠. 네. 그 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두둑했었었는데, 한 82kg 정도까지 빠지면 그냥저냥 사람 같습니다. 봐줄만 합니다. 몸도 뱃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저냥 봐줄만 한 정도? 그런 상태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고등어를 먹으려고 고등어를 2개를 이제 해동을 시켜놨어요. 다들 저녁은 뭐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침에 오늘 저희 팀 동료 직원 김 과장이 생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감독님께서 이제 케이크를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를 했었고, 저희 팀에 또 이제 다른 동료 직원 한 명 있는데 이제 29살이에요. 이제 내년에 30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팀원이 총 4명이에요. 저랑 김 과장이랑 그 친구랑 또 다른 한 명. 이 마지막 한 분이 이제 20대인데 그 30살 뭐 기념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축하할 일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만 이제 20대니까 약간의 좀 뭐 놀림이 포함된
파티지 않을까 싶어요. 초코파이랑 그 몽쉘이랑 합쳐가지고 30개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아침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원래는 점심을 안 먹고 이제 뭐 집에 일찍 오면 먹던가 아니면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을 생각이었는데 케이크랑 네, 몽쉘이랑 이렇게 먹었더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배는 부른데 뭐 사실 뭐 영양가적으로 그렇게 좋은 식단 선택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저녁 때는 생선도 조금 먹고 고추가 한 개 남아가지고 뭐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네. 다들 저녁은 좀 맛있는 거 드셨을지. 아마도 이 영상은 오늘 10시쯤에 올라갈 테니까 식사를 다 하시고 보고 계시겠네요. 굉장히 많이 피곤한데. 그리고 책을 샀어요. 네, 책을 2권을 구입했습니다. 네, 방금 택배가 와서 100% 제 돈 재산이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책은 하루 5분 머니로그. 네, 손희애님 유튜브도 하세요. 유튜브 인기 유튜브 개념 있는 희애씨. 네, 요 채널이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고마나의 뭐뭐였나? 뭐 그런 식이었었는데 예전에 그 유튜브 모임을 갔다가 이제 알게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3번 정도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또 비슷한, 뭐 저는 재테크 채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끔 재테크 얘기도 하니까 이번에 좀 재테크 위주로 하시는 분이셔서 한 권 좀 구입을 해봤어요. 뭐 저도 또 이런 거 저런 거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나중에라도 저도 뭐 책을 조금 써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책을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한번 좀 보고 제가 어쨌든 친분이 있는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분이 쓰신 책이니까 뭐 여쭤볼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보니까 그 추천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배우 송일국? 네, 송일국님이 있어요. 송일국님이 왜 있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초점이 안 잡히네요. 네, 배우 송일국님이 부끄럽지만 중년의 나이에도 금융 문맹인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손희애 작가가 이렇게 훌륭한 필독서를 만들었네요. 이익만 쫓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무지로 눈앞의 이익을 추천할 필요는 없겠죠. 10년만 일찍 이 책을 봤더라면 삼둥이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송일국 씨랑 아는 사이라니. 네, 아는 사이인 거겠죠? 아니면 출판사 뭐 사장님과 송일국 씨가 아는 사이여서 뭐 이런 걸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그 삼둥이 나오던 그 프로 뭐였죠?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다 귀엽긴 했는데 만세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 만세랑 민국이 네. 대하리도 귀엽긴 했지만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 가전주부님 아시나요? IT 리뷰 하시는 분이신데 희애씨의 쏠쏠한 팁들은 절약이 정말 재미있구나. 은행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구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느끼게 해줬습니다. 게임하듯 재밌게 재테크를 하면서 금융 지식도 쌓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네. 앞에 목차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금저축, 그 다음에 카드 대출, 금융 서비스, 짠테크, 세테크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예금저축 이쪽 파트에서는 뭐 진짜 주거래 은행 찾기, 적금 예금, 뭐 금리 완전 정복, 청약, 통장 쪼개기, 급여 통장의 힘, 뭐 통장 별명 붙이기 이렇게 되어 있고 2장에서는 카드 대출인데 뭐 카드 쪼개기 있나 보네요. 뭐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갚는 방법 고르기 뭐 등등 있고 저도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출 쪽을 먼저 좀 읽어봐야겠네요. 그 다음은 금융 서비스, 두낫콜 활용하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금리와 수수료를 한눈에 그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 경제 공부 공짜로 하기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제목을 잘 뽑으셨네요. 이런 책 같은 거가 좋은 게 뭐냐면 목차에서 이제 제목을 읽다 보면 관심이 생기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제목을 보고 내가 관심이 갈 때 왜 관심이 갔을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제 영상에다가도 이렇게 제목을 쓸 때 적용을 좀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4장은 짠테크 세테크 여기는 뭐 돈 좀 아끼고 세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쏠쏠한 앱테크, 책테크, 소득공제, 뭐 문화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아마도 조금 재테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초보 분들을 위해서 아마 쓰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책이 일단 조금 큰데 뭐 많이 크진 않고요. 안쪽이
뭐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깔끔하게 텍스트가 많지가 않죠? 우리같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우리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뭔가 텍스트가 너무 빡빡하게 꽉 차 있으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서문을 조금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지은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열심히의 반대말은 모르는 프로 엔잡러, 언론사, 은행, 대기업, 공기업을 거치며 보고 배운 것들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쏟고 있다. 현재 유튜브 개념 있는 희애씨 채널을 통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금융 정보를 쉽게 풀어내고 자기개발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KBS 조우중의 FM 대행진, 부자의 세계, EBS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똑똑한 가계부의 고정으로 출연 중이다.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각종 대기업 및 지자체 등에서 강연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해 얻은 쏠쏠한 재테크 및 취직 팁들을 정한다. 굉장히 스펙이 또 대단하신 게, 언론사, 은행, 대기업, 공기업이요. 사실 하나도 들어가기 되게 힘든 곳인데 굉장히 여러 곳을 또 많이 취업을 하셨네요. 그만큼 뭔가 이직과 취업에 또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 그쪽 그런 내용으로도 유튜브 채널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준생 분들이시거나 이직을 또 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방송 쪽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되게 좋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제가 좀 읽어보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뽑아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김짬부님. 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트레이닝복, 이게 굉장히 또 트레이드 마크이신 분인데, 제목은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27 김짬부의 행복한 재테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김짬부라고 되어 있고 본명이 김지은 님이신가 봐요. 북스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명품 언박싱 대신 가계부 언박싱, 먹방 ASMR 대신 옷 사지마 ASMR, 돈 쓰는 것보다 돈 모으는 게 더 힙하다는 유튜브 채널 김짬부 재테크의 김짬부. 월급은 원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니 오늘 멋있게 꾸미고 사람들 만나고 돈을 많이 쓰며 극강의 욜로족 부족원으로 살았다. 그럴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공허함, 우울함만 커졌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전원주택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 집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월급의 80% 저축,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짠테크 섭렵 1년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모았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1년 6개월에 5천만 원을 모으려면은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전에 세시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 플러스 또 재테크를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리자면, 그 과정에서 2030 재테커, 짠테커만의 외로움을 실감하곤 이를 나누고자 유튜브 채널 김짬부 재테크를 시작. 지금은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유튜버 재테크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재테크 쪽으로 이제 1인 창업을 하셔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되게 이것저것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강연도 또 들으러 다니시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원래 제가 알기로 그림을 그리시던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 웹툰 같은 거를 이제 그리는 거를 이제 배우신 다음에 웹툰을 또 연재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였더라? 이디셀렉트인가? 그쪽에도 연재를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가는 그림도 왠지 본인이 직접 그리신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입시 미술을 했었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웹툰 같은 거를 한 번쯤 약간 도전을 해보자라고 계속 생각을 맨날 했는데, 물론 그림은 지금 하도 안 그려서 손이 많이 녹슬어서 그림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게, 사실 저도 생각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훨씬 시작하기에 유리한 입장인 건데 생각만 하고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그림을 잘 그리셨는지 못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새로 배우셔서 웹툰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실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실행을 해야지 뭔가 결과가 잘 되든 안 되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리고 원래 모태 짠순이는 아니고 원래는 되게 좀 꾸미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화려한 삶을 좀 사시다가 갑자기 좀 절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절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심사임당님 채널에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회수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심사임당님이랑 김짬부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 채널을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심사임당님이 제 테크 초보자들이 보기에 좋은 채널 중에 이제 강가장 채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이게 진짜 100만 유튜브 채널에 정말 힘을 크게 느낀 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거의 한 이틀 3일 사이에 구독자가 5,000명이 늘었어요. 와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짬부님도 감사하고 또 언급해주신 신사임당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책은 또 4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데 돈이 계속 없다. 이게 파트 1이고 파트 2는 수입 200만원, 지출 250만원. 이게 가능해? 네, 아마도 좀 이렇게 욜로적으로 사셨을 때 그런 기간에 대한 뭔가 경험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책을 아직 안 읽어봐서 네, 파트 3는 그걸 왜 아끼려고, 왜 사려고, 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4 네, 티끌 모아 티끌 흙무더기라도 만든다. 이것도 저도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뭐랄까 조금 더 실용서 쪽이라기보다도 약간의 에세이 느낌이 섞여 있는 책이라고 들었었는데 한번 조금 읽어드려 볼까요? 처음 시작을 내노라 하는 욜로족인데 왜 안 행복하지? 무남동녀 외동딸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어릴 적부터 사이 좋은 부모님 곁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 항상 이름 대신 예쁜 딸, 사랑스러운 딸, 귀한 딸로 불렸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내 성적표를 보신 부모님은 나를 필리핀으로 보냈다. 유학을 갔다 오셨군요. 학부모 모임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의 엄마에게만 질문이 쏟아지는 걸 보며 각자의 특별함 대신 등수로만 평가되는 게 너무 속상하셨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기 바라셨던 것 같다. 부모님의 소원대로 난 필리핀에서 30명이 넘는 한국인 언니, 오빠들과 한 집에 살며 작은 사회를 경험했다.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왔기에 그곳에서도 내심 언니, 오빠들에게 사랑받는 막내가 되고 싶었다. 거기서는 대부분 서로를 별명이나 영어 이름으로 불렀는데 당시 나의 별명은 돼지였다. 살이 좀 찌신 상태였었는지 정없어 보이게 성과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불리는 게 마음에 들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오빠 둘이서 갑자기 이런 장난을 쳤다. 에이 오빠, 야 너는 돼지랑 고급 주택에 살 거야? 아니면 김태희랑 반지하에 살 거야? 내 옆에 있던 오빠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비 오빠, 당연히 김태희랑 반지하지. 지은아, 너는 남자 만나려면 엄청 예뻐지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아야 돼. 알겠지? 이상한 오빠들이네요. 필리핀 유학생활 4년 중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건이다.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그 말이 온 심장을 찔렀다. 다 같이 웃고 있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뭐래 하고 말았지만 자꾸 눈물이 났다. 괜히 하품하는 척하며 말을 돌렸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다. 나 왜 울어? 장난치는 거잖아. 돼지라는 별명도 귀엽게 불러줘서 좋아했잖아. 왜 우는 거야 대체? 이유를 찾기는커녕 그냥 대충 얼른 웃었다. 19살 한국에 돌아왔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처의 힘은 컸다. 버스 하차벨을 못 누를 정도였으니까. 버스 뒷문에 서 있으면 모두가 날 쳐다보며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았다. 벨을 누를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 내릴 때 슬쩍 따라 내린 적도 있었다. 그 후에도 외모 콤플렉스는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스스로 여러 이유를 만들며 괴로워했고 PT에만 몇백만 원을 쓰기도 했다. 여자는 눈이 예뻐야 한다는 말을 들은 24살의 어느 날에는 쌍꺼풀 수술을 결심했다.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결제하고 수술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이제 다 죽었어. 24살 가을 그렇게 내 욜로족 라이프가 시작됐다. 그러셨구나. 제가 김짬부님 영상을 이제 다 보지는 못했어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또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아니면은 영상에서는 이제 나온 적이 없다가 책에만 또 쓰신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김짬부님 채널을 평소에 또 좋아하시던 분들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저런 김짬부님의 스토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그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책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책 자체를 추천드리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두 분께서 워낙에 유튜브 채널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또 검증이 되신 분들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애매하시면
서점 가서 살짝 읽어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라서 또 서점을 가긴 조금 힘드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진짜 김짬보님 정말 대단하신 게 퇴사하신 지도 그렇게 오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고 책도 쓰시고 웹툰도 하시고 뭐 강연도 하시고 정말 실행력 하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제돈제산 책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뭐 대충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년에도 다들 행복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더 건강하시고 조금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퇴근하고 간단히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편집을 해서 올릴지 그냥 올릴지 좀 고민을 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들어가세요.